자, 교과서 사과 영상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보겠죠. 금요일날 꼭 보고, 금요일날 하루는 영어에다가 투자를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토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나랑 직보하고, 그렇게 하자. 자, 사과는 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어에 대한 내용. 언어가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지. 처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장미라는 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 냄새와 향기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언어 이름이라는 것. 언어의 일부가 이름이잖아요. 그 어떤 사물의 이름은 굉장히 임의적인 것이다. 어느 나라 말로도 불리든 간에 장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예시가 먼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스모킹 건, 두 번째가 크로스 더 루비콘강을 건너다. 세 번째가 오늘날의 문화인 마이크 드롭. 세 번째가 나온 건 과거의 문화만 그러한 어떤 배경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미국만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시치 미를 때다, 딴죽을 걸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어떤 문화 속에 어떤 스포츠 씨름이라든가 아니면 매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 맷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건, 이름이라는 건 단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를 담고 있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reading의 경우에는 로마의 유산이죠. 로마의 유산이 발명품, 책이 나오고요. 두루마리가 아니라 책이죠, 책.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는 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상, 생각인데요. 그 동전의 위대한 인물들을 갖다가 위인들의 얼굴을 실는 것, 올리는 것. 동전에다가 그러한 마크를, 그런 얼굴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뭐가 있었지? 냉장고라든가, 행성의 이름, 월의 이름, 달 이름,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PS 이런 것들이 로마의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의 문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가볼게요. 이제 진행해볼게요. 화면 잘 보이죠? 자, 언어라는 건 문화의 캡슐, 문화가 보관되어지는 거고요. 자, 로미오와 줄리엣. 인 로미오와 줄리엣, 이 비극이 동격이죠. 셰익스피어에 의한 비극인데요. 그 작품 속에서 줄리엣이 말하는 거죠. What in a name? 이름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that which, 이 문장 중요하죠. That which we call rose,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어떤 이름으로든 would smell as sweet, 달콤하게 냄새가 날 거라는 거야.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만큼 달콤하게 냄새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대시 선행사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죠. 목적어 자리가 불완전한 거고요. that which를 그대로 쓰시면서 이때 which는 생략을 안 해요. that which를 그대로 쓰시면서 합쳐서 what 이런 거죠. What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장미라는 건 그 정도만큼의 달콤한 냄새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동등비교 as가 나왔어요. 뒤에는 as when we call it a rose가 내용적으로 생략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장미라고 부를 때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든 어쨌든 간에 달콤함은 그대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smell as sweet as 그 다음에 when we call it a rose,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장미라고 부를 때와 똑같은 향기가 난다 가 되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봐주시고요. 이 문자 자체로 외워두시고 이 부분은 참고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참고로. 그래서 자, 이 꽃이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스와힐리어르는 쿠푸푸카, 마오리어르는 와카티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로는 마와르, 그 다음에 핀란드어로는 루스, 이렇게 불리는 거죠. respectively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제각각이 되겠어요. respective가 어떤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respective 하면 제각각의, respectively 하면 부사기 때문에 제각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사실이에요. 가조 진조인데 장미가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 달콤한 scent라는 게 향기였죠. 아름다운 달콤한 향기를 유지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무언가, 장미가 아닌 그 밖에 어떤 것으로 불리어질지라도 가정법이고요. 이 자리는 가정법 과거가 되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때 센트를 얘기할 때 내가 order 이 단어 알려줬어요. order, O-R-D-E라 센터는 여기에다가 order, 그 다음에 D-O-R, order, 향기란 냄새라는 뜻인데 이거 말고 하나 더 fragrance,
교환한다 단어도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더라는 건 냄새라는 뜻인데 이거 말고도 fragrance라는 단어도 하나 알아주시고요. 향기라는 뜻,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냄새라는 뜻이고요. 얘는 향기라는 뜻. scent는 smell과 달리 향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달콤한 향기, sweet fragrance. 요 단어 알아주시고요. 그냥 쓰는 것보다는 객관식으로 설명으로 내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의미하냐? 어떤 언어에서의 이름이 종종 arbitrary, 임의적인, spontaneous, 알려줬죠? 임의적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즉 멋대로야. 뭐라고 부르든 장미의 향기는 변화가 없어. 그러나 이 글은 이거에 반대되는 글이죠. 임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줄리엣은 절반만, 일부만 맞았다.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there are example, 예시들이 이제 6개가 등장할 건데 which show that 뭔가, 이름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주관대 examples가 복수이기 때문에 show라는 복수가 되겠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consider the term. term이라는 건 용어란 뜻이죠. 어떤 용어? smoking gun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 고려해봐라. 근데 smoking gun즈는 일단 의미부터 알고요. 이게 어떤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의미는 which was first used in Sherlock Holmes story. 셜록 홈즈의 이야기인 글로리아 스코티의 모험이라는 이야기. 1893년도에 이 이야기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스모킹 건지에 이제 출처가 나오죠. 근데 everybody knows that, 모두가 알고 있어요. 뭘? 이 총이 does not smoke a cigarette or cigar, 담배 또는 시가를 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영어에서의 스모킹건은 어떤 의미냐면 refer to가 나타내다, 의미하다, means 또는 represent가 되겠어요. represent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니까 이걸로 알아두시고요. 뭘 나타내냐면 refer to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물건은 물건 또는 사실이죠. 어떤 사실이냐면 대주관대가 되고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뭐에 대해서 범죄라든가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건 또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스모킹건이 되겠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유래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발견되어진다면 were found, 역시 가정법 과거죠. 요즘에는 was를 쓰지만 우리는 문법적으로 were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구나, were가 맞구나를 알아주면 되겠고요. 뭘? 그 또는 그녀의 손에 연기나는 총을 가진 채로 발견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would be considered, 여겨질 거예요. 뭘? 그 총을, 그 총격을 발사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용어, 스모킹건이라는 용어의 빈번한 사용은 뭘 반영해주냐면 예전의 문화는 문화인데 where를 썼죠. 장소 개념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총을 가지고 다니곤 했던 그런 문화를 반영해주는 게 바로 이 용어의 빈번한 사용. 옛날엔 총의 휴대가 자유롭구나가 되고요. 관계부사 where 쓰는 거 봐주시고요. 이니치가 되겠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used to, be used to가 아니라 used to가 바로 뭐뭐 하곤 했다의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게 스모킹건. 스모킹건의 의미는 결정적인 증거의 역할을 하는 사실 또는 물체, 물건이 되고요. 옛날에는 총을 자주 가지고 다녔구나 라는 문화를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표현은 또 다른 영어에서의 예시가 되겠어요. 이 어구가 phrase죠. 단어가 아니라 phrase, 구는 which means, 일단 의미부터 나왔죠. to reach a point, 어떤 지점에 도달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where, 또 관계부사가 나왔네요. you cannot change your decision, you cannot change your decision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ere가 되고요. 이때는 at which가 되겠어요. 어떤 포인트라는 건 좁은 장소이기 때문에 얘는 at which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가 결정을 바꿀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주관대 계속요법이 되고요. 주어가 phrase, originate가 동사. 누구와 함께 유래되었냐면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 여기서 이제 장군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승리가 해외, abroad이에요. aboard가 아니라 abroad, 외국에서의 승리가 그를 로마인들에게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the senators, 원로원들이,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 did not like him, 이 시저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conspire, 단어 알으세요?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뭐 하자고 음모를 꾸미냐면 to make, 사역동사죠. conspir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make가 사역이기 때문에 think라는 동사 원형,
사람들에게는 Caesar가 traitor, 배반자, betrayer 이런 배반자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betray가 배반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ER 붙이게 되면 traitor는 OR이고요. betray는 ER인데요. 이게 바로 배반자가 되겠어요. 배반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aesar가 알게 된 거죠. 뭘? Crossing the Rubicon River with his army. 군대를 데리고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 was against the law. 법에 위반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쓰냐면 he would suffer death. 그가 죽음을 겪게 될 거예요. 뭐 한다면 부대를 남겨두고 혼자서 did so. 그렇게 한다면 이때의 did so는 crossed the river가 되는 거죠. 그가 만약에 군대를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서 강을 건넌다면 그가 죽음을 겪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후에 목적어가 대절과 and 대절의 병렬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역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would, 이 자리가 did, does가 아니라 did가 나온다는 거죠. 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 동사가 들어가면 crossed the Rubicon, crossed, 과거 시제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한동안, 오랫동안 강가에 서서 고민을 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할까? 루비콘강을 건널까 말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의 분사구는 convinced, 확신을 한 거죠. 뭘? 로마인들이 여전히 그를 영웅이라고 생각해. 국민은 내 편이야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시즌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루비콘강이 바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 the point of no return 이 되겠어요. 그쵸? 이 포인트, the point of no return이 바로 위에 있었던 where you cannot change a decision 과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결정을 바꿀 수 없는 지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갖다가 as he was convinced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영어 표현 속에 간직되어져 있다. is being kept, be being pp라는 현재 진행 시제 수동태와 have been pp라는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시 루비콘강은 시저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결정을 바꿀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루비콘강을 군대와 함께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러한 지점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고대의 과거의 문화만이 있는 게 아니라 contemporary가 현대라는 뜻이죠. 동시대라는 뜻도 있고요. temporary는 일시적인, contemporary는 동시대가 되고요. 여기서는 현대, modern 또는 recent 이런 게 되겠어요. 최근의 문화가 또한 반영되어지는데 언어에서요. 자, 한 영국의 출판업자가 발표해요. 새로운 그런 인포멀이니까 격식을 갖추지 않은 캐주얼이죠. 캐주얼. 공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표현의 목록을 발표하는데 그들의 매년 사전에 추가되어지는 that added. 대라 생략 가능하겠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이기 때문에 added가 바로 꾸며줄 수가 있고요. 근데 2015년도에 이런 또한 새로운 표현이 목록이 나왔을 거 아니야. 매년 나오니까 one of가 나왔죠. 그래서 뒤에는 복수명사의 new expression. 동사는 was. 그래서 그 2015년도에 새로운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이크 드롭이었어요. 마이크 드롭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말 그대로 literal이라는 단어 알아주시고요. 어떤 행동인데 동격이죠. deliberately 일부러 실수로가 아니라 mistakenly가 아니라 deliberately 일부러 마이크를 갖다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던지는 거야. 근데 언제? At the end of a particularly impressive 아주 특별히 인상 깊은 공연 또는 연설의 말미에 끝 무렵에 자신의 마이크를 dropping하거나 tossing aside 하는 행동을 갖다가 mic drop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2015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표현들 중에 하나가 mic drop이었고요. 그리고 그건 의미예요. 주관되고요. 수일치는 단수가 되겠어요. 마이크 드롭이니까. 근데 어떤 행동이냐? dropping or tossing의 병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 또는 연설이 끝날 때, 인상적인 공연과 연설이 끝날 때 일부러 deliberately하게 떨어뜨리는 것, 옆에다가 던지는 것, 이게 바로 마이크 드롭이 되겠어요. 근데 마이크 드롭은 여기죠? 현재 완료의 수동태. 채택되어져 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래퍼와 그 다음에 커미디언들에 의해서. 언제 이후로? 1980년대, 적어도 1980년대 이후로 사용되어져 왔대. 현재 완료. since가 뭐뭐 이후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인기가 성장했어요. grow in popularity면 인기가 성장했어요. 최근에 몇 년에 걸쳐서 인기가 성장했다는 거죠. 뒤에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표현은 주로 figuratively 이 단어만 알면 돼요. literally의 반대말이에요. literally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고요. figuratively는 빗대어 설명하는 비유적으로 요 단어만 외워두세요. 알겠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디에서처럼 그가 상을 수상한 다음에 수락 연설과 수상 소감과 마이크 드롭을 통하여 관객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에서처럼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마이크 드롭은 실제로 마이크를 떨어뜨린 건데 비유적이라는 건 뭔가 빗대어 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정확한 말은 모르겠고요. 마이크 드롭을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도 근데 비유적으로도 사용되어 주는구나. 말 그대로 마이크를 드롭할 때도 사용되어 주고 비유적으로도 사용되어 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락 연설과 마이크 드롭을 통해서 관객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구나. 마이크 드롭. 그 다음에 됐죠. 이제 여기까지가 영어에서의 쓰임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이 나오죠. 그래서 it is clear by now. 지금쯤이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언어가 특히 그것의 non-arbitrary 임의적이지 않는 특징이 문화와 역사를 반영해 준다는 것 이게 분명해졌다는 가주어 진조가 되고요. 근데 이것은 not just but also가 되겠죠. not only와 똑같은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apply to가 어디에 적용되다는데 to와 to의 병렬이죠. A뿐만 아니라 B에도 적용되어진다가 되고 해석해보시면 이러한 언어의 비임의적인 측면이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디스가 가리키는 거고요. 서양의 언어, 즉 영어가 예시로 나오는데 그러한 서양의 언어에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같은 동양의 언어에도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not just, not solely, not merely 다 똑같은 거고요. B as well as A로 바꾸면 This applies to Asian languages like Korean as well as to Western languages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A뿐만 아니라 B도기 때문에 한국어가 나오죠. 첫 번째 시치미 때다. 너는 알고 있을 거야. 시치미 때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거야. 실제로 때다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죠. 일반적인 언어인데요. 뭐하는 to remove 한국어로 제거하다를 의미하는 게 바로 때다예요. 그러나 have you ever wondered 너는 궁금해 본 적이 있니? 뭘? 시치미는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이 용어는 시치미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한국의 falcon은 매고요. falcon미는 매사냥이죠. 매사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매사냥이 바로 뭐예요? falcon이가 그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옛날 방식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in the old days 옛날에는 tag called 시치미라는 건 꼬리표 또는 이름표가 되는 거죠. 이름표가 was placed on a falcon's tail 매의 꼬리에 매달렸어요. 붙여졌어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그 새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그가 시침이라고 불리는 머리 이름표가 붙여졌죠. 근데 이 도둑놈들이 thief의 복수형이죠. VS가 된 거죠. 도둑놈들이 뭐하고 그랬어요? 이 매를 훔쳐가지고 replace A with B 요 표현 받으라고 했죠. 전치사가 with가 쓰인다는 거. 오답은 for가 오답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인의 이름표를 지들 자신의 이름표로 바꾼 거죠. replace A with B 하면 A가 B로 바뀌는 거예요. for는 반대였죠. for는 before A가 되죠. 뒤에 있는 게 앞에 걸로 바뀌는 게 for고요. with는 앞에 게 뒤로 바뀌는 게 with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인 척하면서 as they pretended 뭐인 척하면서 그 새가 그들에게 속해져 있는 척을 하면서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가 되고요.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replace A with B, belong t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시치미 때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국의 전통에 한국의 씨름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한국의 레슬링이 되어 있어요. 딴죽 걸자가 나오죠. 근데 현대적인 형태로서 each of the two contestants each of the one of와 마찬가지로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지만 동사는 단수동사 wears 수일치 봐주시고요. 복수명사 단수동사 근데 벨트를 매는데요. 삿바라는 벨트를 매는데 그들의 허리와 thigh가 허벅지예요. 허리와 허벅지에다가 삿바라고 불리는 벨트를 매요. 그 다음에 lock onto가 꽉 잡다. 그들의 그 벨트를 삿바를 꽉 잡고요. 그 다음에 what achieves victory
그 다음에 한 명이 승리를 쟁취해요. 뭐함으로써 bringing any part of the opponent's body above the knee. 여기까지 bring to the ground. bring to the ground가 뭐예요? 넘어뜨리다, 땅바닥에 닿게 하다가 뜻이죠. 뭐예요? 무릎 위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를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는 게 바로 씨름이라는 종목, 경기가 되겠어요. 근데 each contestant, 각각의 참가자, 경기자들은 채택하는데, 채용하는데 열렬의 다양한 전술을 채택해요. 택틱. 근데 그 전술이 뭐해줘요? cause little or no injury. 상대방 opponent에게, 상대방 적수에게 부상을 거의 또는 전혀 초래하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는 거죠. 즉 다치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지만 부상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다가 부상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little or no가 되고요. 근데 딴죽이 바로 그 다양한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죠. by means of라는 게 뭐뭇을 수단으로 하였는데요. which가 나왔죠. 그 딴죽이라는 전술을 수단으로 하여 이 참가자가 그의 발을 사용하는데 뭐하기에 bring down,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을 사용하는 그러한 전술이 바로 딴죽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by means of, 굉장히 중요한 딴죽은 하나의 전술인데 그 전술에 의하여 by means of which가 되고요.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어에서 딴죽 걸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한다고요? 네가 누군가를 keep away from ing. keep 자리에는 자 stop, prevent 또는 discourage, prohibit, inhibit, ban, bar, hinder, deter 다양한 애들이 들어가요. 적어줬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이전에 합의되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딴죽걸다예요. 뭐함으로써 by doing or saying something irrelevant, 관련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갑자기 딴소리를 함으로써 또는 말하거나 함으로써 미리 합의되어진 목표 previously agreed upon goal 한번 표현 받으시고요. 미리 합의되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딴죽걸다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처구니가 없던데요. 중간에 요 문장 위치 좀 봐주세요. 때때로 it is unclear, 불명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불명확하냐면 where an expression originated, 어떤 표현이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는지가 불명확할 때도 있다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 where 절이 진주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where 절이 두 번 나오는데 그러나 근데 불명확할 때도 있지만 명확하다는 예시가 또 나와요. 다 명확하죠. 시치미를 떼다는 매사냥에서 나온 거고 딴죽걸다는 씨름에서 나온 거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맷돌이라는 기구에서 장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예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래된 게 나왔는데 이 문장은 그냥 뜬금없이 위치 봐주시고요. 그러나 there are interesting and convincing, 흥미로우면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래예요. 뭐에 대해서? Where it might have come from. 그것이, 이 표현이 expression이죠. 어디서 왔을지에 대한 흥미로우면서도 명확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명확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however 이 연결 구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where 절이 두 개가 나왔는데 expression originated. originated는 동사로 끝나죠. 근데 come은 from과 함께 쓰이죠. 두 개를 외워주세요. Where an expression originated. 그 다음에 where it might have come from. 외워주세요. might have pp라는 표현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그냥 두 개의 표현은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가 불명확할 때도 있지만 분명할 때 너무 많다가 되겠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유래가 명확한 예시가 나오죠. 한국인들은 종종 말해요. 어처구니 없다. 뭘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perplexed, puzzled, embarrassed, bewildered, confused,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 표현에 없다라는 건 without을 의미해요. 하지만 아까 떼다는 remove를 얘기하는 것처럼 시치미는 뭐 뜻이야? 어처구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되고요. 그래서 민속 어원학에 따르면 에티몰로지가 어원학이죠. 민속의 어원학에 따르면 according to
어처구니는 뭘 의미한다라고요? The handle, 손잡이에요. 어디에? 맷돌에 있는 손잡이인데요. 맷돌이 뭐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음식물을 갖다가 갈기 위해서, grind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for를 to grind로 바꿨죠. 음식을 갈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맷돌의 손잡이가 바로 어처구니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정해봐. 뭘? 누군가가 콩을 갈기를 원해요. 뭘 사용해서? 맷돌을 사용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가정법 과거죠. handle were missing. 만약에 그 손잡이가 사라져 있다면 was가 아니라 were인 거. 지금 여기서 가정법 과거가 3번 정도 등장하는데 was가 아니라 were인 거 다 봐주시고요. were가 나오니까 조동사의 과거. 이렇게 쌍을 이뤄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perplexed, 난처함을 겪을 것이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 examples above clearly, 이제 정리 부분이죠. 위에 있는 예시들이 6개의 예시가 등장했고요. 명확하게 보여줘요. demonstrate, 보여주다, 증명하다. 뭘 증명하냐면 언어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이제 반영하는구나. 자, 이제 추가적인 예시를 한번 찾아보래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래요. 뭘? What they mean,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문화와 역사와 관계가 있는지. relate to는 능동으로서도 뭐뭐와 관계가 있다. related to를 써도 뭐뭐와 관계가 있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줄리에 이거 what과 how를 꼭 봐두셔야 돼요.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how는 완전하기 때문에 what 자리 how 자리 비교하시고, 그래서 너는 알 수 있을 것이야. 너 스스로가 뭘? 줄리엣이 오직 부분적으로만 맞았다라는 것, 즉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 언어가 임의적이지 arbitrary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가 되겠어요. 자, extended는 끊어서 가도록 하겠어요.